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처럼 접하지만 사실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과일, 바로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건강에 좋은 효능부터 역사 종류, 생산국 유통 과정, 그리고 껍질까지 활용하는 방법과 보관법,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바나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드릴게요. 일부 바나나의 기원과 세계 생산 이야기. 바나나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바나나는 동남아시아와 파푸아뉴기니 지역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죠. 당시엔 지금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은 아니었고 씨가 많고 질긴 야생 바나나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나나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15세기 이후 유럽의 탐험가들이 남미에 도착하면서부터 바나나는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란 바나나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1위는 단연 인도입니다. 매년 약 3천만 톤에 가까운 바나나를 생산하며 전체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중국으로 약 1,100만 톤, 그리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이 뒤를 잇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인도와 중국은 거의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하고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라는 점이에요. 반면 필리핀, 에콰도르,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은 전 세계로 바나나를 수출하면서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부 바나나는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오를까?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만나는 그 노란 바나나 한 송이, 그 바나나는 대부분 필리핀에서 온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바나나가 완전히 익기 전에 초록빛일 때 수확됩니다. 그리고 수확된 바나나는 세척과 선별 과정을 거친 뒤 13도 내외로 유지되는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오죠. 한국에 도착한 바나나는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성숙 처리장이라는 곳으로 옮겨진 후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숙성시키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초록색 바나나가 노랗게 변하며 풍미와 당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물류센터로 보내져 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배송을 통해 우리의 손에 닿게 됩니다. 하나의 바나나가 이 긴 여정을 거쳐 식탁 위에 올라오는 데는 대략 23주가 걸립니다. 3부 바나나의 대표 효능. 바나나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건강을 위한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 담겨 있죠. 우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하루에 하나 바나나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또한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하죠.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도 바나나는 좋은 친구예요.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 바나나 하나로 기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이유죠. 1. 혈당 안정, 낮은 GI 지수와 식이섬유의 조화. 바나나는 당도가 높은 과일로 오해받곤 하지만 사실 혈당 지수 GI는 낮은 편입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는 GI 지수가 42에서 50 사이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저항성 전분 리지스턴트 스타치이 풍부해서 소장에서 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개선 비타민 B6C의 듀얼 케어. 바나나는 비타민 B6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B6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 피부세포의 재생과 진정작용을 도와주고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트러블 완화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미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해질 수 있어요. 빈혈은 보통 철분 부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엽산 비타민 B9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는 식물성 철분과 함께 엽산이 자연 형태로 들어있어 적혈구 생성을 도와주고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임산부나 여성 혹은 생리 전 피로감이 심한 분들에게 하루 한 개의 바나나는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면역력 향상, 항산화 성분의 보호막. 바나나는 도파민, 카테킨, 비타민-C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몸의 면역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카테킨은 녹차에도 들어있는 성분인데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데 탁월하죠. 체중 관리 포만감 높고 저칼로리. 바나나 한 개의 열량은 약 90에서 110칼로리로 비교적 낮지만 식이섬유와 천연 당분, 전분 덕분에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는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 한 개의 아몬드나 요거트를 곁들이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 있는 한 끼가 완성되죠. 또한 지방 함량이 거의 없고 콜레스테롤도 제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숙면유도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의 자연 수면제. 하루가 길고 피곤할 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분들께도 바나나는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덕분인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트립토판은 우리 몸 안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죠. 바나나 한 개는 천연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그저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정돈해주는 과학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그 안의 영양소들이 혈당, 피부, 면역, 체중, 수면, 철분까지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만능식품이죠. 사부 바나나의 다양한 활용법. 가장 대표적인 건 스무디죠. 바나나에 우유나 요거트 견과류 꿀을 넣어 갈아주면 아침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건강식이 됩니다. 또 바나나 브레드도 인기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고 밀가루, 달걀 약간의 설탕과 함께 구우면 촉촉하고 향긋한 홈베이킹이 완성됩니다. 얇게 썰어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 바나나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잘 익은 바나나는 요거트 시리얼 샐러드에 슬라이스해서 올리면 식감과 단맛이 균형 있게 들어갑니다. 냉동 바나나는 블렌더에 갈아 아이스크림처럼 즐길 수 있고 우유 두유 오트밀과도 찰떡입니다. 오브 바나나 보관법. 이것만은 꼭 바나나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노랗게 익어 있는 경우가 많죠. 마트나 시장에서는 수확 후 일정 기간 숙성된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추가 숙성 여부, 보관 목적, 사용 시기에 따라 보관 방식을 달리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행동. 우선 바나나가 한 송이로 묶여 있다면 하나하나 떼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가 송이로 붙어 있을수록 에틸렌 가스가 모여 숙성이 더 빨라지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떼어서 분리해 놓으면 익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때 꼭지를 랩이나 호일로 감싸면 에틸렌 배출을 막아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돼요. 씻을까 말까?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이지만 껍질에 잔류 농약이나 먼지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먹기 전 껍질은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좋습니다. 단 씻은 뒤 바로 냉장 보관하면 수분 때문에 껍질이 검게 변할 수 있으니 바로 냉장할 바나나는 씻지 않고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안전합니다. 냉장 보관. 이미 익은 바나나를 며칠 더 유지하고 싶을 때 바나나가 노랗게 익었고 며칠 안에 다 먹을 예정이라면 냉장 보관이 효과적입니다. 껍질이 검게 변해도 속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나나 자체의 당분과 식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나나를 키친타월로 싸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껍질 변색을 조금 더 늦출 수 있어요. 냉동 보관. 오래 보관하거나 스무디 베이킹용일 때 바나나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스무디, 제빵, 아이스크림 재료로 쓰려면 냉동이 최고입니다. 껍질을 까서 한 입 크기로 슬라이스하거나 그대로 통째로 랩에 싸서 냉동할 수 있어요. 냉동 시에는 공기를 최대한 빼서 지퍼백에 밀봉해야 냉동 냄새가 배지 않고 산화도 줄어듭니다. 냉동 바나나는 해동하지 않고 바로 믹서기에 갈아 스무디 셔벗 바나나 우유로 활용하면 최고입니다. 너무 익어 껍질이 까맣게 된 바나나는 바나나 브레드, 팬케이크, 반죽, 머핀 등에 활용하세요. 당이 최고조라 설탕을 줄여도 충분히 달아요. 반대로 너무 안 익었을 땐 사과나 키위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면 빠르게 익힐 수 있어요. 육부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바나나라 해도 모두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낮긴 하지만 과당 자체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식후에 반 개에서 한 개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아요. 공복에 바나나만 먹는 것은 위산이 자극될 수 있어 견과류나 우유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완전히 익지 않은 바나나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하루 1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급격히 증가해 당분을 과도하게 올릴 수 있으니 적당히 익었을 때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바나나 섭취 시 주의사항. 이럴 땐 조심. 바나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특히 고무 알레르기 레이텍스 엘러지와 관련이 있어요. 입술이 간질거리거나 목이 따가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긴 여정을 건너온 과일. 그 안에는 건강을 위한 수많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맛도, 영양도, 수명도 달라지는 과일입니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분리 보관하고 익은 후엔 냉장. 활용 목적이 있다면 냉동 껍질은 마스크팩으로, 과육은 간식과 요리로 건강한 하루를 채우는데 이보다 더 좋은 과일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는 바나나 하나를 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영양 그리고 정성을 함께 떠올리며 더 건강하고 알뜰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